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보다 리액트를 사랑하는 남자, 진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만 회사에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해서 이렇게 좀 백수로 바꿔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릴 주제는 어, 스토리북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건데요. 일단 앞에서 스토리북이 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도로 한번 발표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먼저 약간 문제점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리액트는 이제 뷰용 라이브러리이지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해주지 않는 것들이 많았고, 이제 우리 스스로 끼워 맞춰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 관리라던가, 이제 뭐 이 경우는 스테이트룸을 뭐 위한 툴이나 패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라이브러리들을 위한 것을 뭐 그 라이브러리 위에 얹혀서 돌아가는 라이브러리들 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등장하고, 뭐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뭐 풍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개발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뭐 테스팅 관련해서도 이제 아쉽지 않게 뭐 꾸준히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덕분에 코드 로직과 이제 뭐 비헤이비어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들, 혹은 뭐 코드의 타이핑을 해주는 것들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뷰 자체는요. 이제 사실 뷰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뷰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썼고, 뷰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뷰 자체에는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그동안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웹팩 뭐 대우 서버나 그런 걸로 이제 할릴 로딩도 뭐 할 수 있고, 뭐 CSS를 돕기 위한 뭐 사스나 뭐 이제 각종 부트스트랩 툴, 그리고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딩하는 것을 돕는 거였지 UI 자체와는 조금 별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중요시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가정을 이제 좀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왔고, 그 밑에서 돌아가는 코드 자체에 어떤 좀 신경을 쓰고 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특히 싱글 페이지 앱을 이제 제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뒤에 돌아가는 로직에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았어요. 뭐 근데 결국 우리는 이제 남에게 보여지는 앱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유저 페이싱한 앱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결과물이라는 게 결국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UI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발과 비개발의 어떤 그 약간 경계점에 있는 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는 뷰에 확실히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드를 짤 때 모든 걸 테스트에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애초에 눈으로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에 의존하여 UI를 개발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바로 스토리북이라는 건데요.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럼 스토리북이 뭐 하는 것이냐? 이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스토리북은 UI 컴포넌트를 위한 뭐 개발 환경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스토리북은 개발을 하면서 뭐 리액트 엘리멘트들을 좀 더 쉽게 나열해서 보여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토리북은 이제 우리 앱과는 아예 별개로 실행되는 앱인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이 스토리북이라는 페이지가 그 모듈들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고, 이제 이 왼쪽에는 스토리라고 불리는 컴포넌트들이 나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에는 해당 컴포넌트가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뭐 액션 로거라고 해서 해당 컴포넌트에다가 뭐 이벤트가 일어나든 뭘 일어나든 그걸 이제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붙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뭐 놉스에다가 뭘 써줘가지고 스테이트를 의미로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isolated, 즉 독립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우리의 기존 리액트 앱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앱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구조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앱을 설계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루트 컴포넌트가 있고, 그게 뭐 app.js가 되든 뭐가 되든, 이제 그 다음에 별 생각 없이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트리가 나타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리액트 베스트 프랙티스인 뭐 로직과 상태, 그리고 프리젠테이셔널 컴포넌트를 뭐 한번 분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게 분리된 놈이고, 여기서 이제 각종 IO와 뭐 서버 통신, 뭐 데이터 핸들링 등을 이제 컨테이너에서만 해주는 건 약간 한계가 있고,
또 조금 더 약간 펑셔널하게 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리덕스를 쓰던 뭘 쓰던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통해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정말 좋은데 지금 약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약간 말 그대로 완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스테이트과 프랍들이 연결이 돼 있고 굉장히 약간 짜임새 있게 앱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현실은 이런 이쁘고 완벽한 구조를 가지기 전까지 우리가 앱을 실제로 만들 때 여기까지 오는 게 좀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async API 콜을 해서 뭐 가져온 결과값에 따라서 우리가 널러블한 컴포넌트를 한번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총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 아예 empty한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제 API 콜이 호출되었을 때 어떤 그 로딩하는 스플래시 화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값을 받아왔을 때의 화면. 자, 이 세 가지가 필요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매번 API 요청을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이제 한 화면에 임시로 다 넣자니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일지도 잘 모르겠고. 자,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스테이트에 의존적인 코드죠. 뭐 이걸 다 목업이든 실제 데이터든 제대로 된 어쨌든 스테이트를 넘겨줘야만 실행이 되는 UI입니다. 근데 또 이게 특정 라우트에만 들어가기 위한 조건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개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업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꼭꼭 숨어있는 컴포넌트들의 어떤 UI를 변경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럼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스토리북은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선형적으로 컴포넌트들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이제 프레젠터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퓨어하게만 설계해 준다면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북 내부에서 컴포넌트들을 렌더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런 퓨어한 엘레먼트들은 어쨌든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의존적으로 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북 역시 목업 스테이트를 넣어줄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각종 컴포넌트들은 뭐 디자인 같은 걸 이제 확인하기 굉장히 좋겠죠. 또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묶은 다음에 각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스테이트들을 다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널러블 컴포넌트 이제 뭐 세 가지 상태, 데이터가 없을 때, 뭐 로딩 중일 때, 그리고 다 왔을 때를 갖다 이제 나타내 준 것입니다. 또한 이제 컴포넌트를 아예 페이지별로 묶어서 렌더링을 해서 이걸 갖다 또 하나의 스토리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의 스토리는 하나의 페이지가 되고 또 그 안에 여러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외에도 플로우라는 것을 이제 가지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사인업 플로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업 전 단계, 그 다음에 사인업 폼, 그 다음에 실패 시 어떻게 되는지, 뭐 성공 시 어떻게 되는지 이 단계들을 쭉 나열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를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이제 이거는 스토리북이 다시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여드리는 거고, 밑에 보면 액션 로고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액션을 줘가지고 찍을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컴포넌트들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의 스토리는 무조건 다른 스토리와 독립된 어떤 스테이트를 갖기 때문에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그림으로만 보면은 살짝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액션 로고들이 찍히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스테이트 값을 이제 변경함에 따라서 맞다. 그 스토리북 내에서도 이제 웹팩을 설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스테이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바로 할릴 로딩이 되게 바로바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발하면 이제 좀 더 눈에 보이는 것, 즉 디자인과 스타일에 조금 훨씬 더 신경을 쓰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장점들을 좀 취합해 보면은 컴포넌트들을 아예 앱과는 독립된 환경에서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이를 할릴 로딩 시키면서 뭐 인터랙티브하게 개발을 해줄 수 있게 해주며, 이제 이를 쭉 선형적으로 나열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화면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마치 좀 퍼블리싱된 페이지를 보는 기분이긴 한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스토리북을 사용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컨테이너와
프리젠터 컴포넌트들을 나누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로 인해서 펑셔널하게 우리는 짤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이제 재사용성이 높은 컴포넌트들을 만드는 어떤 그 구속력 자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 결국에는 그 스토리북이라는 게 이 스토리가 실질적인 의미는 그 공식 사이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리액트 엘레멘트를 리턴하는 뭐 그냥 순수한 함수이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앱의 일정한 어떤 부분을 떼서 원하는 만큼 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셋업도 사실 이제 귀찮다면 귀찮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정말 간단한데요. 네, 이게 끝이에요. 뭐 일단 스토리북 CLI 설치만 글로벌로 해주고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실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스토리북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는 연동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토리북 같은 프로젝트는 스토리북 프로젝트는 디렉토리 안에 있지만 그 앱이랑은 아예 따로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용을 할 때 스토리북에 들어갈 컴포넌트들을 여러분이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보통 이제 src 디렉토리 안에다가 또 디렉토리를 만든 후에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불러오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설계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추가를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대로 쭉 스토리의 나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데모랑 실제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처음 걸 거는 바로 자, 우리가 모듈화된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 어떻게 유용한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스토리북으로 라이브러리를 직접 제작한 적은 없어가지고 약간 좀 다른 훌륭한 분들이 해놓으신 그런 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굉장히 좀 친숙하신 분들 많을 텐데 에어비앤비에서 나온 그 리액트 데이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네, 이걸 좀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에어비앤비는 그 컴포넌트 단위의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보시면 좀 느리네요. 네. 아예 각 스테이트를 주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스토리북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네들 라이브러리가 어떤 건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이제 또 show info라는 걸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 컴포넌트에 전달된 모든 스테이트과 뭐 프랍들 그리고 프랍 타입스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에어비앤비 데이츠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윅스 다들 아시죠? 그 윅스에서도 이제 자기네들 그 어떤 UI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UI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스토리북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얘네들은 아까 이제 에어비앤비와는 좀 다르게 아예 약간 마크다운식으로 얘를 문서화를 해놨어요. 마치 깃북처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약간 사용자 친화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어떤 UI를 다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까지 다 친절하게 해놨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 보면은 스토리북이 뭐 개발할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보여줄 때, 쇼오프 할 때도 좀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로 또 돌아가서 그냥 앱을 만들 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프로덕션 하는 앱을 만들 때 사실 1번보다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 2번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2번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약간 제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회사 프로젝트를 좀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개인 프로젝트에 좀 쓴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제 얀 스토리북만 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은 바로 이제 새롭게 빌드가 돼가지고 모듈 개수가 좀 많아지면 빌드 시간이 살짝 걸려요. 자, 이러면 이제 URL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건 이제 제가 프로젝트에 적용을 한 건데 마우스가 왜 이러냐. 네. 자, 저는 그래서 제가 쓴 방식에 제가 이제 아까 스토리북을 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제 한번 플로우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포넌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스토리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유저가 뭐 돌아오는 이 메인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의 이제 여기에 이제 랜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행사를 하나 뭐 이 행사에 이제 참여를 이제 맞다. 지금 이 사이트가 뭐냐면은 그냥 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갖다 제가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티켓을 구입하기 전에 로그인을 해야 돼서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유저가 바로 이동을 한 다음에 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얘를 통해서 로그인을 직접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로 티켓 인포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신청 마감해야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신청을 누르면 또 이제 다음 레지스트레이션 폼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제가 일부러 얘만 페이지 말고 컴포넌트만 띄워가지고 이렇게 냅둬 왔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상태가 4개가 있어요. 보면 이제 디폴트랑 자 이메일이 밸리데이팅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서밋 중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밸리데이션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얘를 갖다가 각각 스테이트 값을 다 다르게 줌으로써 얘를 쭉 다 나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유저 비헤이비어의 상태에 따라서도 뭐가 보이는지를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제를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뭐 빌링 컴플리트 페이지로 간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펀드 페이지. 자, 만약에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이 환불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스토리북을 쓰지 않는 상태다 하면은 이 플로우까지 따라가게 앱 전체가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환불 페이지를 조금 손봐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조작하려면은 매번 로그인을 해야 되고 매번 결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특정 페이지까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난이거든요. 개발을 할 때마다. 그래서 뭐 그냥 라우터를 통해 물론 이제 모검용으로 하나 띄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스토리북에 아예 앱과는 별개로 띄워놓으면은 얘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개발할 때뿐만 아니라 뭐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줄 때 특히 다른 팀 멤버 뭐 디자이너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팀 개발자한테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뭔지는 조금 약간 감이 오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스토리북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갖다 이제 좀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뭐 이 SSD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제가 뭐 설계를 하면서 얻은 시행착오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유저 비헤이비어 자체를 좀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프로젝트 매니저나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다른 개발자분들과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뭐 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페이지들끼리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갖다 쭉 다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최대한 나올 수 있을 때까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나온 기본적인 페이지들을 일단 스토리북에 싹 다 넣는 겁니다. 진짜 큼지막한 페이지들부터 스토리화를 시키고 해당 페이지에 필요한 다른 컴포넌트들을 이제 정의를 내린 다음에 스토리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들어가는 각종 컴포넌트들을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아토믹하게 설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페이지들의 이제 각각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뭐 또 스토리들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점점 모듈화를 시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그런 아토믹한 컴포넌트들을 점차 완성시켜가면서 페이지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앱이 전체적으로 좀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페이지들을 통해 이제 플로우를 완성을 시키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설계가 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지켜가면서 개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 자체는 좀 다르되 필요한 부분만 취해서 개발을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모든 걸 갖다 완벽하게 제가 써놓은 대로 다 하지는 못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발 프로세스를 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뭐 계속 뭐 눈에 의존하여 개발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뭐 스토리북을 쓴다고 해가지고 눈에만 의존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테스팅이 없으면 사실 좀 아쉽죠. 근데 다행히도 스토리북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스트, 스냅샷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로키라고 다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뭐 이런 이제 툴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기존 우리가 유닛 테스팅 하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아예 픽셀 바이 픽셀로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뭐 CSS를 좀 수정했는데 뭐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에서 쓰는 CSS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테스트는 그걸 바로 못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쓰면은 UI 테스팅 툴은 바로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변경됐는데 이게 맞게 변경한 게 맞느냐 그런 식으로 플래그가 쳐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우리가 금방 전까지 본 그 스토리북 드리븐 디벨롭먼트 SDD가 기존의 그 TDD와 어떤 뭐 차이가 있고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좀 비교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DD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점들이라면은 이제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앱의 구조 자체의 어떤 버그를 좀 줄여주고 로직 테스트를 좀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점은 사실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굉장히 좀 잘게 분해해서 아무리 어려운 구조더라도 로직을 하나씩 분해해가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거에만 맞춰서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던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요. 자, 그게 어떤 TDG의 제가 보는 장점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SDD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이를 이제 컴포넌트 UI에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 리액트도 컴포넌트가 한없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북은 이 복잡한 컴포넌트들을 좀 잘게 분할을 해줌으로써 아예 좀 모듈화를 시켜주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아토믹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좀 하나의 앱이 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쓰면서 조금 이걸 이제 맨 처음 접했을 때 뭐 딱히 장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사실 이걸 약간 왜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작은 프로젝트를 할 때는 별 감흥이 없는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프로젝트가 좀 규모가 커지면서 갈수록 증가를 나타내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단점이라면 중간에 이게 애드온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뭐 개발이 되다 중단된 애드온들이 좀 많다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스토리북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점차 이제 해결될 문제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아주 운이 좋게도 스토리북 저 메인 컨트리뷰터이자 이제 거의 2017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이끌고 계신 분과 이제 자 불과 며칠 전에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이더라고요. 외국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사랑스러운 마이클 아저씨님이시고요. 지금 거의 약간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던 게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있는 어지간한 이제 UI에 관심 있는 회사들한테는 거의 이제 디팩토 스탠더드급으로 쓰이고 있다. 라면서 이제 뭐 에어비앤비, 슬랙,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안 쓰이는 기업이 없다고 하면서 뭐 저한테 굉장히 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자랑 빼고도 이제 제가 마이클로부터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개를 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은 그냥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 스토리북 자체가 이제 점점 하나의 플랫폼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이클 아저씨가 가장 큰 관심 있는 부분이 그 협업에 관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협업을 위한 뭐 디자인 버저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기술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스케치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토리북 자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드온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뭐 테스팅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스케치나 제플린 그런 걸 갖다가 인테그레이트 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애드온인데 결국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모듈들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다. 그리고 최근에 뷰용 스토리북도 나왔던데 뭐 앵귤러형도 이제 거의 지금 완성 단계라고 합니다. 이 그룹에서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의 유명한 각본가이자 이제 작가인 스티브 오펫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결국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스토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은
앱도 결국 하나의 작품이자 스토리다. 이제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뻘말을 해서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토리북이 뭔지 대충 아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좋은 결과를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